자, 이번 이제 공동 이제 관리 이제 기구 등과 관련해서 보시면 먼저 나와 있는 1번의 관리 조치에 관련한 일련의 내용들을 쭉 나열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게 될 이제 가장 첫 시작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저희가 관리 주체에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은 저희가 용어 정의할 때 관리 주체는 제가 5가지 범위로서 쭉 해서 5가지 대상의 자를 이 법에 따른 공동관리법에 따른 관리 주체로 정리를 했었고요. 자, 일단 1번에 나와 양가로 1번에 업무에 관한 걸 살펴보면 주체는 다음 업무를 행한다 그래서 이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택의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 업무는 여러분 쭉 읽어가시면 1번의 공동택 공용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부터 마지막 10번 하자, 보수, 청구 등의 대행에 관한 업무까지를 주체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용어 따라 쪽에서 한 10가지 정도만 확인하시면서 업무는 이제 물어보는 기출된 지금 유형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는 지금 업무에 관한 지문에 4개를 가져오고 다른 지문 하나를 끼워 넣기 위해서 여러분이 업무를 고를 수 있나를 물어보는 유형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을 좀 준비하시면서 일단 10가지 중에 다른 지문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그 지문을 골라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두시고 양가로 2번 관리 주체에 저희가 동의사항입니다. 동의사항. 관리자 동의사항이랑 일단 1번에 양가로 2번에 밑에 가보면 입주자 등은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는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입주자 등이 지금 1번부터 1년에 지금 8번까지 관련된 행위에 관련해서 1년 행위하려면 누구 동의를 사전에 거쳐야 됩니까? 주체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라고 해서 양가로 2번의 지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동그라미 1번 쭉 해서 동의사 한번 간단히 가며 설명을 좀 드리면 1번 경미한 행위로 주택 내부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재건 행위라면 2번은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 부분의 물건을 적재하여 동행 비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동의사항 관련 동그라미 2번 하나 예를 들면 자, 공동택의 계단에 복도 계단에는 1년에 적치물을 쌓아놓으면 안 되게끔 소방법령에 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계단에 물건을 쌓아놓는데 동의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 소방법령에 위배가 되는 범위라면 주체가 동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동의가 가능하다. 3번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한 행위라면 가축. 4번에 가축을 사용합니까? 네. 그래서 가축을 사용하건대 여기 이제 가축 다음에 한 거는 뭐는 저희가 제외한다고 그랬냐면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조견은 저희가 세대에서 이미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 보조견은 여러분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경우라면 그래서 그걸 포함한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 나머지 가축을 사용하거나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네, 4번, 5번.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동의사항 중에서 동의사항에 관한 쭉 설명을 드리는 부분 중에서 지금 번호로 봤을 때 방금 봤던 질문에 저희가 동그라미 6번, 5번이네요.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따라서 저희가 돌출물을 설치하는 데서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라면 네, 그래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관리 주체의 사전 동의를 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5번, 6번. 전기실, 기계실, 정화실 등 출입 행위라면 7번. 자, 법률에 따른 전기 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 무선 인식 장치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한 행위라면 그 다음에 8번. 5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8번의 지금 부분 여기 지금 8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단독이 아니라
5번하고 연계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으로서 일단은 지문 8번을 확인하면 8번은 여기는 5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 설비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택 경우 입주자 등은 냉방 설비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여기서 5번에 따라 돌출물을 설치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 여기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입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희가 여러분이 에어컨 실외기 있죠. 저희가 에어컨 실외기를 저희가 설치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려면 반드시 설치하기 전에 관리 조치에 동의를 득해야 합니다. 네. 지금 8번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것은 그러면 세대 안에 냉방 설비 배기장치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러면 8번은 지금 여기 에어컨 실외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된 공동택이면 이때는 그 공간이 확보가 된 공동택인데 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 그럼 여기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시면 공동택 혹시 사시는 아니면 여러분이 그걸 확인하시려면 공동택 정면을 봤을 때 보신 건 정면이지만 저희가 정면이지만 측면으로 잠깐 설명드려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건 정면으로 봅니다만 정면으로 보시지만 측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면 건물의 각층 여러분이 보시는 건 지금 정면에서 보고 계시지만 제가 측면을 보면 정면을 봤을 때 보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 공간이 따로 애초에 사업 주체가 공동택을 건설 공급할 때 설계도상에 반영을 해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을 따로 이 공간을 확보를 해서 여기 공간이 이와 같이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을 애초에 사업 주체가 설계도상에 반영을 해서 건물을 건설할 때 이와 같은 공간이 마련돼서 건설 공급된 공동택이라면 따로이 또 이와 같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에어컨 이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는 설명이 지금 저희가 8번에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사항은 그렇게해서 한 8가지 관련 지문 연계서 하나 정리하시고 양가로 한 장을 넘겨서 양가로 3번에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관련해서 등등등에 따라 저희가 수립 등입니다. 수립 등. 여기 이제 수립 등에서 일단은 그 수치 관련 개월에 관한 기준을 좀 주의하시면서 살펴보면 자, 1번. 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관리조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는 변경 승인을 받습니까? 네. 그래서 제출은 지금 저희가 회견도 개시 얼마 전까지 그걸 제출합니까? 그래서 여기는 1개월 전. 그래서 여기는 보면 제출은 저희가 1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1개월 전까지 저희가 제출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설명을 하고 있고 동그라미 2번. 2번은 자, 사업주들 공동대 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조체는 지체 없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해서 입주자 대비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보시면 자 그러면 그런데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입주자 대비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플러스 입주자 대비 회의에 저희가 의결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비 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라면 그때는 저희가 생략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도 꼭 계획 예산안을 수립해서 제출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1개월 전까지 원칙이 외외적으로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 해서 2번하고 3번. 3번은 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제출 입주대표회의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그 부분하고 다시 개월 몇 개월 올라온 거예요. 저희가 2개월 이내. 그래서
1개월 전 3개월 미만 플러스 의결과 2개월까지 해서 수립 등은 요 세 가지 관련 수치를 좀 주의해서 정리를 해 주시자 해서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밀리서 3번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회계감사. 자, 회계감사입니다. 네, 그래서 자, 회계감사는 공동택의 세대수에 따라 규정이 조금은 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조체라면 2번은 300세대 미만의 공동택으로서 의무 관리된 공동택 관리조체라면 해서 이제 규정이 좀 다르는데, 그래서 1번의 300세대 이상 공동택 관리조체는 저희가 규정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일단은 제가 300 이상 공동택이라면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는 매년 1회 이상 해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세대수가 300세 미만이기 때는 저희가 매년 해서 여기는 매년 1회 이상해서 회계감사를 받는다 해서, 그런데 꼭 받는 건 아닙니다. 원칙은 매년 받는데요. 이어지는 질문에 누군가는 손을 들었네요.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입니다. 3분의 2 이상이 자, 우리 이번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말자라고 동의했다면 그 연도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네, 부분 하나. 자, 동그라미 2번은 지금 여기는 세대수가 300세 미만의 공동택으로서 의무 관련 공동택의 관리 주체는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그러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입니다. 300세대 미만의 공동택이라면 이때는 저희가 기억 또는 니은의 어떤 회계감사 요구가 들어올 때 한해서, 그러니까 300세 미만은 저희가 기억 또는 니은에 따른 회계감사의 요구가 들어와야 회계감사를 감사에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억은 입주자 등의 10분의 연서, 서명에서 요구하거나 니은은 입주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하여 요구한 경우라면, 그래서 기억 또는 니은에 따라 요구한 경우라면 2번, 3번. 주체는 1 또는 2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는 것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대표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대 관리정보 시스템에 공개합니다. 그래서 1번에 300세대 이상 미만의 경우 2에 따른 경우라면 감사 후에 1개월 이내에 입주대표에 보고하고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대 관리정보 시스템에 뭐합니까? 공개합니다라고 해서 3번. 4번은 자, 그럼 1과 2에 따른 회계감사를 감사인으로 받는데 이때는 이 회계감사 감사인은 누가 선정합니까? 이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을 합니다라고 해서 4번에 질문 나와 있고요. 6번은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택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그래서 5번에 기억과 니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 보고요. 6번은 지금 1 또는 2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 제출한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여기 300 미만 300세대 이상 미만에 따라서 회계감사를 실시했던 회계감사인이죠. 그래서 회계감사인은 그래서 이 회계감사를 실시한 이 300 이상 미만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몇 개월인가요? 1개월이죠. 그래서 1개월 이내 그 관련 회계감사 관련 저희 감사 결과를 시장 군수구청장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저희가 감사인에게 제출합니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6번. 자, 그 다음에 7번. 1 또는 2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공동관리조체는 그래서 1 또는 2에 따라 즉 300세대 이상 미만에 따라서 여기는 300세대 이상 또는 미만이죠. 그래서 표시가 지금 반대로 됐네요. 그래서 300세대 이상 미만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입니다. 그러면 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련해서 동그라미 7번에 가보면 7번의 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다음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는 저희가 9개월이죠. 저희가 회계감사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절차는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9개월 이내입니다. 9개월 이내에 저희가 네 가지 저희가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받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재무제표 하게 되면 기억, 재무상태표, 운용성과표, 디귿,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하고 리얼의 주석이다. 그래서 네 가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몇 개월? 9개월 이내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7번, 8번, 9번, 10번, 11번까지 쭉 해서 읽어서 정리하시고 12번으로 갑니다. 12번. 자, 감사인은 7에 따라 관리조차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관리조차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9개월 이내 회계감사를 받았다라면 이때 여기 관리조차에게 감사인은 몇 개월인가요? 1개월이 되고 여기는 저희가 1개월에서 1개월 이내에 관리조차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12번에 나와 있는 여기는 이 재무제표 이 네 가지에 대한 재무제표 회계감사를 끝냈다면 감사인은 1개월 이내 관리조차에게 이 감사 결과를 저희가 제출합니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하나 확인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정리하고 13번, 14번까지 쭉 해서 읽어보시고 최소 회계감사는 지금 제가 방금 봤던 지문들 중에 여기 이 부분을 포함해 좀 전에 봤던 지문 저희가 동그라미 저희가 지문의 3번까지 3번하고 4번까지 포함해서 회계감사 규정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 하나 정리하고 자 5번은 지금 이 회계서류 작성 및 보관, 보관 및 공개 등에 관한 부분에 따라 쭉 해서 한 세 가지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공개 등과 쭉 관련 부분에 따라 쭉 해서 저희가 공개 등에서 공개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라고 해서 양가로 5번에 나와 있는 부분에 따라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그 문서에 관한 이름과 여러분이 그 보관에 관한 연수를 주의하시는데 자, 1번 출발해 볼까요? 의무 관리등 공동체 관리조차는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관련 부분에 따라 장부와 정비용서를 함께 작성을 해서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몇 년간 보관합니까? 5년간. 그래서 여기 이제 공개 등에 관한 이 부분에서 먼저 살펴볼 거는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관리비 등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몇 년간 보관합니까? 5년간 저희가 보관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5년의 시점이 시작되는 것은 회계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종료일부터 몇 년간인가요? 저희가 5년간 이 장부와 증빙 서류를 보관합니다. 1번. 2번은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는 뭐 1년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음표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여기서 물음표에 관한 정보란 것은 관리비 등의 장부와 증빙 서류를 포함해서 여기서 지금 한번 언급하고 한번 확인하게 될 이 물음표 정보에 대해서는 이와 같습니다라고 해서 자, 정보는 일단은 저희가 지문에 2번에 갑니다.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의 장부와 증빙 서류,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 실적서 및 결산서의 정보에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지금 살폈던 관리비 등 관련한 부분을 포함한 이와 같은 정보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또는 자기 비용의 복사 요구를 한 것은 비용을 지불할 테니까 복사해달라고 한다면이죠. 그럼 이와 같은 정보에 대해 그와 같은 요구가 들어온다면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점, 이거는 무조건 공개, 비공개다가 아니라 여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정보는 여기는 관리규약. 그럼 여기는 여기는 지문은 저희가 관리규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뭐더라? 이에 응한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와 같은 정보에 대해서 보여달라고 복사해달라고 해서
관리규약을 살펴봤더니 관리규약은 비공개라고 되어 있으면 공개, 비공개로 한다. 그 다음에 관리규약에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때는 공개한다. 그러니까 공개, 비공개를 뭐에 규정을 두고 관리규약의 근거 규정을 두고 이 규약에 따라 공개할 수도 있고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분들 하나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하나 정리한데, 그런데 다음의 정보는 제외하고 용어에 응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규약에 정한 바 이에 응한다로 된 부분들에, 그러면 여기는 이와 같은 정보는 여기는 제외하고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외하고란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기역과 니은에 해당되는 두 가지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한다는 것은 밑에 나와 있는 기역과 니은에 관한 사항은 이거는 공개다 비공개다, 이거는 비공개로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항이면 저희가 비공개를 할 것인지 해서 지문의 기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면, 니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면 해서 기역, 니은은 제외하고, 즉 방금 기역과 니은은 제외하고 응한다는 것은 기역, 니은 이거는 뭡니까? 비공개로 한다가 지문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정리하고 2번 정리하고 3번. 3번은 지금 관리 현황 공개에 관한 부분에 보시면 홈페이지 공개 입주자 등의 개별 통지하는데 그러면 공개하거나 개별 통지 사항은 동그라미 3번의 기역에 입주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 의결한 사항에서부터 비읍 주체 및 관리기구 조직에 관한 사항 총 6가지를 공개 또는 통지하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 주의라기보다는 저희가 두 번째 줄에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 명세 및 연체자의 도움 호수 등의 기본권 침해 우려에 있는 것 공개한다는 한다? No. 비공개. 그러니까 기역에서 비읍에 해당된 사항은 공개 또는 개별 통지하지만, 그러나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 명세 및 연체자의 도움 호수 등 기본권 침해 우려는 사항 공개한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도만 좀 정리를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정리하고 6번에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입니다. 관련해서 집행을 위한 저희가 사업자를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네, 선정을 합니다. 자, 선정을 합니다라고 이제 보면 양가리 6번에 나와 있는 부분에 일단 여기는 좀 저희가 순서를 좀 달리했어요. 달리해서 일단은 먼저 저희가 우측의 동그라미 지문의 3번부터 좀 정리를 하죠. 그러면 사업자 선정 관리 일단 동그라미 3번에도 순서를 좀 달리해서 3번은 지금 제가 보면 여기는 3번의 기역, 니은, 디귿에 따라 주어지는 공사 종별에 따라 선정 집행에 관한 주체가 관리 주체가 될 선정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공사 종별에 따라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 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저 하나 살펴볼 것은 먼저 뭘 볼 거냐면, 자, 주어지는 공사별에 따라서 플러스 누가 이거를 이 주어지는 공사별에 따라 누가 진행을 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자, 그럼 일단은 여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세 가지를 그러면 여기서 주어지는 공사별이라는 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기역과 니은과 디귿에 따라,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 주어지는 공사별에 따라 누가 할 것인지를 쭉 정리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여기에서 지금 굳이 세 가지를 다 정리할 필요가 없겠더라. 저희가 정리할 거는 이 중에서 저희가 니은번하고 디귿에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정리할 건데, 자, 그러면 디귿을 가보면 디귿은 니은은 지금 니은에 따라 AB 관련해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나 사업 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대 공용 부분에 하자 보수 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다. 그래서 니은번이면 여기는 누가 이거를 선정하고 집행까지가 일원화되어 있으면 여기는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하고 집행하는 공사는 어떤 공사인가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 집행하는 공사 종별한 것은 지금 뭐와 관련된 부분인가요? 저희가
하자와 관련된 공사라면 누가 선정하고 집행까지를 입주자 대피회의가 선정하고 집행하는 것까지를 마무리를 짓는다는 겁니다. 니은. 자, 디귿은 보았더니 여기는 저희가 선정하고 집행의 주체가 저희가 좀 달라요. 그래서 디귿에 관련된 규정이라면 이때는 저희가 선정은 누가 한가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고 집행은 누가 한가요? 관리주체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 집행이 이원화되어 있는 공사에 따른 디귿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디귿의 A번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나 B번의 전기 안전관리를 위한 용역입니다라고 해서 디귿의 A와 B와 관련된 공사 또는 용역이라면 이거는 선정 집행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일단은 저희가 정리는 주어지는 공사별에 따라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세 가지를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니은하고 디귿에 따른 이 규정을 정리를 여러분이 정확히 하면 나머지 공사, 그러면 저희가 나머지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플러스 누가 선정하고 집행할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이때는 저희가 나머지 공사는 모릅니다라고 밀어내면서 누가 선정 집행할까요? 관리 주체가 선정하고 집행한다라고 밀어도 큰 문제가 없다. 결국은 여기서 시험을 내는 문제는 지금까지 냈던 것, 지금 유형까지는 근래 19회 때까지 여기 출제했던 어떤 종을 물어봤냐면 자, 주어지는 공사별에 따라 누가 하는지를 이 주어지는 물음표 공사별에 따라 일단 일원화가 되어 있는 건 이원화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이때는 누가 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냐만을 확인하는 문제다 보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공사 정별에 관한 부분은 니은하고 디귿을 정리했다면 나머지 공사는 다 누가 합니까? 관리 주체가 선정과 집행까지 한다는 부분 이렇게 하나 정리해서 먼저 공사 정별 하나 정리하고요. 그러면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하고 집행을 할 거냐. 그래서 좌측 양가 6번의 동그라미 1번으로 가보면 1번으로 자, 의무 관련 공동 관리 조치는 관리자 또는 입주대표회의가 관리비 사용료 등의 장기수선 충당금과 그 적립금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하자 보수 보증과 그 밖에 해당 공동 단지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이 지금 기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기억.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을 할까? 원칙은 전자입찰 방식입니다만 다만 선정 방법 등이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에 고시하는 경우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가 선정 절차를 봅니다. 선정 절차. 선정 절차는 지금 제가 확인했던 대로 원칙은 무슨 방법에 따라서 원칙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하기가 저희가 곤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나 이때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한다 안 한다? 전자입찰 방식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볼 거면 원칙 예외에 따라서는 이 방법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 경우라면 그때는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그때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관련해 조금 세부적으로 한 번만 더 확인 들어가면 자, 니은번 그 밖 입찰 방법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에 대해서 동그라미 2번 위 일의 기억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의 세부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서 2번과 연계해서 일단 2번하고 3번에 가보면 1의 니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뭘로 합니까? 경제입찰을 한다. 그러면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무슨 방법을 합니까? 경쟁입찰을 한다는 건 결국은 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원칙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이라는 건 여기는 무슨 방법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까?
이때는 저희가 경쟁 입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경쟁 입찰에 대한 이와 같은 세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쟁 입찰과 세부 지금 나와 있는 경쟁 입찰 관련해 저희가 다음의 사항이다. 그래서 A, B, C, D에 따른 거에서 여기는 보면 세부 관련해서 A에서부터 D에 해당되는 이 사항은 그러면 입찰과 관련된 세부 관련 A, B, C, D에 따른 네 가지는 누가 정해 고시할까요?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A번 입찰의 절차, B번 입찰의 참가 자격, D것은 입찰의 효력, 그 다음에 D것은 나와 있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절한 선정을 위한 필요사항이다. 그래서 네 가지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정해 고시합니다. 네. 니은 입조대표회의 감사가 입찰 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는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에서 니은번까지 해서 일단은 크게 지금 종별에 따라 누가 할 건지 하고 두 번째는 선정 절차까지 하나까지 더 마무리하는데 하나는 밑에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자, 입조자 등은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전체 입조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관리처도 입조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처도 입조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 기존 선택이 된 용역 사업자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뭐예요? 지금 나와 있는 입찰 참가 제한을 할 수 있다? 요구할 수가 있다. 즉 방법이 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이 경쟁 입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요구하려면 누구에게? 관리조차 입조대표 요구할 때는 이와 같은 자들의 방금 봤던 대로 저희가 전체 입주자 등에서 전체 입주자 등에 저희가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경쟁 입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참가를 제한을 요구하면 그때는 따라야 합니다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지문은 지금 마지막 동그라미 저희가 4번까지 정리해서 사업자 선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둘, 세 가지에서 이 세 가지까지는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까지 정리해서 6번, 7번. 7번은 계약서 공개입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저희가 여기 주택도입 입조대표회의는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뭐예요?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합니다라고 해서 하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정리해서 저희가 이제 7번까지 정리하고 한 장을 넘기면 8번하고 9번에 두 가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보시도록 하죠. 자, 나머지 지금 두 가지는 주민운동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복리시설 중에 하나인 저희가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제3회자의 이거를 위탁해서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1번. 관리조차는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조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번, 2번. 이때 위탁 운영은 지금 동그라미 2에 따른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공동체에서부터 주상복합 건축물에 따라서 제한과 동의 요건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2번에 가보죠. 주체는 이에 따른 주민공동을 위탁하려면 다음 9번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해서 보면 기역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 임대주택을 제외한 이 공동주택 경우라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한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을 것에서 A번. A는 입주대표회의 의결을 할 수 있고 또는 입주자 등이 10분의 이상 요청한다면 A 또는 B의 제안에 의해서 저희가 동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는다면
제3회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것. 니은 건설 임대주택이면 이때는 저희가 제한은 임대사업자 요청 또는 임차인의 10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해서 동의는 임차인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디귿이 지금 여기 디귿이 지금 기역과 니은과 디귿에 따른 부분인데 디귿이 지금 저희가 잠깐 이전에 했던 지문들 중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에 하나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주상복합건축물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희가 주상복합건축물은 그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문이 길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판서할 때는 주상복합건축물이라서 의사소통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 관련 지문을 줄 때는 이 지문보다는 현재 디귿에 있는 요 지문으로 줍니다. 그럼 이제 주상복합건축물이라는 표현을 법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디귿번을 통해서 한번 지문을 확인을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디귿번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건축물을 무슨 건축물로 봅니까? 이론상 통상 일반 4인 간에도 이와 같은 용어로 보통 쓰지요. 그래서 주상복합 건축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주상복합 건축물이면 제한은 누가 한가요? 입주자 대비 의결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을 하고 동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yes. 그래서 그럼 일단은 요 세 가지 관련 위탁 운영 관련해서 이 세 가지 관련해서 여기는 보면 특징을 하나 뽑아낸다면 제한하고 동의에 관한 절차를 주었을 때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 모두가 다 제한이란 지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중에 각각 A, B 중에서 B번에 가보면 몇 분의 몇은 세 가지 개수 모두가 얼마가 나온가요? 10분의 1이란 지문이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모두가 다 동의에 관한 부분에는 다 얼마가 나온가요? 여기는 다 얼마가 나와요? 과반수란 동의가 등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쭉 확인하시되 특징은 제한의 각 B번에 가보면 10분의 1을 동의에 관한 것은 다 얼마? 과반수 동의를 해서 그 부분 하나 정리하시고 그 다음은 이 주민공동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공동시설을 해당 공동주택단지 외에 인근 입주자 등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거를 이용의 허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입니다. 그래서 이용의 허용이다라는 지문 한번 제가 정리하면 자, 지문은 동그라미 1번 주체는 입주자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까? 예.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위탁 운영과 동일하게 여기도 기역과 니은과 디귿에 따른 세 가지 경우에 따라 일단은 제한하고 동의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기역번에 2번의 기역에 사업계획 시행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경우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한하고 동의는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을 것. 제한은 입주비 의결 또는 B번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요청이라면 니은은 건설 임대주택이면 A 또는 B의 요청에 따라서 동의는 과반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시고요. 디귿번은 지금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뭡니까? A, B에 따른 동의 중에 하나를 거쳐서 제한을 거쳐서 동의는 과반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위탁 운영 이와 같은 제한 동의에 관한 어떤 특징적인 포인트를 뽑아냈듯이 이용 허용에 관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 여기도 저희가 제한에 관한 부분하고 여기도 저희가 동의에 관한 부분에서 했던 여기도 포인트를 잡아서 특징적인 지문을 저희가 뽑아낸다고 하면 여기도 제한은 얼마가 나요? 여기도 제한은 저희가 10분의 1이라는 지문이 동의는 근데 여기는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탁 운영과 이용 허용 관련해 저희가 제한에 관한 부분은 양쪽 모두가 얼마가 나온가요? 10분의 1이 나오는데 그러나 동의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동의가 저기
이 위탁운영의 동의권은 과반수란 지문이 나옵니다만은 여기 이용 허용은 여기는 보면 과반의 범위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과반의 범위로서 과반의 범위에서 그러면 절반이 넘어가는 수로서 구체적인 동의 비율은 뭘로 정합니까? 여기는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규약으로 그 내용을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반의 범위로서 관리 규약으로요. 관리 규약으로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을 정하십시오라고 이제 법에서 정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뭐 지문은 지금 뭐 페이지 분량은 많지는 뭐 거의 한 페이지가 거의 한 반 정도 일단 24와 25에다 절반에 되는 페이지를 차지합니다만 결국은 위탁 운영을 주든 또는 이용 허용을 주든 간에 두 가지 어느 대상을 주든 간에 제한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물어는 포인트는 여러분이 10분의 1을 동의는 이 위탁 운영은 과반수를 이용 허용은 과반의 범위에서 세부적인 동의 요건은 뭘로 정하십시오?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다는 것. 이 부분까지는 정리를 해서 봐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관리조치 관련한 부분을 제가 총회해서 지금 일단 교재 번호로 갔을 때 양가로 1부터 마지막 양가로 9번에 이용 허용까지를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리조치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보면 정리를 잘 하실 부분으로서 특히 여기 1번에서 9번에 관한 지문, 그 중에 보면 제가 지문에 저희가 3번부터 9번은 특히나 더 해서 3번에서부터 9번까지는 1, 2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근래 출제되는 어떤 유형이나 문항을 봤을 때는 주로 주체 관련해 3번에서 9번 쪽에서 일단은 낼 확률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히 1, 2번도 확인해 두시다. 특히 그 중에 3번에서부터 9번까지 정리를 좀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제가 관리조치 관련한 부분에 따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관리조치까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